여러분 거기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량이라는 거 배웠고요. 측정과 어림값도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단위는 거대 규모예요. 거대 규모.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단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초기, 아주 우주가 생성되는 그 초기에는 어마무시한 단위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은 이렇게 거대로 보면서 설명을 할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초기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 이거는 정말 오랜 시기가 지난 그런 형상인데, 요걸 한번 보자. 자꾸 원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이 원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자. 우리가 원소는 보통 성분이라고 표현되거든. 원소 기호에 해당되는, 우리가 원소를 기호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애들 뭐라고 부릅니까? 수소라고 불러요. 이런 애는 뭐라고 부르죠? 탄소. 이런 애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들이 뭐라고? 원소야. 알겠지? 그들 원소는 입자적인 설명을 할 때는 원소는 성분적인 설명이고, 입자적인 설명을 할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거든. 우주 초기에 이런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지금부터 보는 거야. 근데 기본 지식, 배경 지식, 기초 지식은 얘가 있어야 돼. 자, 원자 구조에 대해서 보고 들어가자. 기본, 우리가 보통 가장 작은 성분, 원소, 그들을 입자적인 설명으로 원자라고 부르는데, 원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핵과 누구로 이루어져 있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단다. 알았니? 핵은 다시 뭐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 현재 과학에서 얘를 전기장에서 중력장에서 정한 상대값이라는 게 있어. 먼저 전기장은 얘를 플러스 1쿨롱으로 보고, 얘는 없다고 보고, 얘를 마이너스 1쿨롱으로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가 동일한 전하량을 띄었다라고 보는 거지. 중력장은 얘를 질량수 1로 보고, 1로 보는데 얘는 무시를. 질량이 작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개념을 통해서 했더라. 요 개념을 통해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엇이다? 중성이다 라고 하며,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야, 저게. 알겠지?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와 항상 같다. 그럼 중력장적인 개념은 뭐냐? 이 개념은 이 개념이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자량이라는 게 있거든. 가짜값이지만 상대값인 원자량. 이것은 이제 질량수와 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뭐 질량수에 비례하다라고 보자. 이 값은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 봐. 6번 탄소가 있는데, 자,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요 아래 쓴 게 이게 누구냐, 번호가. 이게 원자 번호고, 과학자들이 얘를 이렇게 알아냈어. 양성자의 숫자를 원자 번호로. 그럼 6번 탄소고,
그럼 원자니까 얘는 누구 숫자도 같아? 이게 누구 입장에? 전기장적인 입장이야. 전자수 같아. 그러면 이 12는 무엇이냐? 질량수로서 이 값은 양성자수와 뭐의 합이다? 중성자수의 합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느냐?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어. 원자는 세 개의 입자가 되겠지. 누구?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요 6번 탄소는 몇몇몇이라고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해가니? 그렇다면 얘는 어떨까? 이걸 해석해보자. 이 양성자 몇 개냐? 9개. 전자는? 9개. 중성자는? 그게 10개. 이해 갔어? 그래서 얘를 그리면 9, 10. 이 10이 누구라고? 중성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같아야 되네. 그럼 이런 거지, 봐. X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진 거야. 원자번호 몇 번이야? A. A번. 질량수는? 2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럼 Y라는 애가 있는데 이 원자번호 몇 번일까? A. 질량수는? A 플러스 그렇지. 이게 누구다? 중성자. 그렇지. 중성자는 다를 수 있지만 똑같아야 되는 건 전기장으로 양성자와 전자다 이런 개념이야. 이 정도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알겠어요? 이제 봐봐. 이런 지식을 갖고 우주 초기부터 시작되는 빅뱅론이 과연 어떤 이론이냐. 사실은 말이다. 우주 빅뱅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론이 정상우주론이었어. 우주는 커진다. 그래, 처음에는 크기가 일정하다고 봤어. 그러나 이것저것 너무 많이 틀린 이론들이 많으니까 그래, 커지는데 밀도도 같이 커진다. 말도 안 되는 정상우주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지만 그 우주 상수 구하고 막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 특히 50년대 이후에 발달된 분석 기술 때문에 빅뱅론이 확실히 맞다는 게 나왔지. 그거에 일조를 했던 과학자가 허블이야, 허블. 니들은 허블 그러면 망원경밖에 기억 안 나지. 그지? 우주 밖에 있는 망원경,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허블.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인슈타인이 가서 사과를 했단 말이야. 자기가 틀렸다. 대단한 거거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우주 빅뱅론을 배우려고 한다. 지금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가 보면 말 그대로 빅뱅이잖아. 외국말로 뱅은 탕이죠, 탕. 큰 폭발이라는 얘기야, 큰 폭발. 우주는 큰 폭발로. 그럼 폭발이 일어나려면 처음에는 뭐 해야 돼? 아주 작은 점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이론을 가만히 봐봐라. 얘의 나이,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약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이때 꼭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이 규칙은 꼭 성립이 돼야 돼. 이건 과학자들이 밝힌 유명한 법칙이니까. 그렇다면 뭐냐? 한 점에 출발을 하면 에너지도 축약돼 있고 질량도 축약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고온 고밀도라고 그래. 부피는 작은데 질량은 전체 다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출발 이거야.
그래서 현재가 되었다는 거야, 이론. 폭발을 했잖아. 폭발을 했잖아. 그래서 무엇이 변한다는 거지. 생각해봐라. 가더라도 질량은 안 변한다 했어. 근데 우주의 크기가 증가를 할 거야. 이걸 부피라고 얘기한다고. 얘는 증가하겠지. 빅뱅이니까. 이렇게 되면 밀도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알았냐? 자, 여기서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에서 말이다.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열이 출입이 없는 그 상황에서 단순한 이 내부 에너지만 갖고 얘기할 때 얘가 팽창을 하게 되면 밖에 내 일을 하게 되거든. 내부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 우주 온도가 어떻게 되겠다? 떨어지게 돼 있다. 이 세 가지는 알고 들어가야 돼. 우주가 폭발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 점에 출발해서 지금은 이따시만하다 이렇게 보자. 근데 저 안에 질량은 보존되고 저 안에 에너지도 보존되는 거야. 알겠어요? 대신에 저 안에 있던 입자들이 온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들이 좀 더 질량수가 큰 입자로 변신을 하겠지. 그 과정을 밑에서 배운다. 알겠어요? 자, 우주 초기에서 원소가 될 때까지의 생성 과정은 이런 과정을 따릅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빅뱅 우주론에서 두 번째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주에서의, 우주 초기에 원소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 책에 설명을 할 거야. 처음에 폭발하고 나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질량끼리 만나거든. 그래서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될 거야. 이 기본 입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쿼크라는 입자하고 그 다음 렙톤이라는 입자로 바뀌어. 각각 6가지 기본 입자로 나뉘거든. 쿼크는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업이랑 다운, 그러니까 업 쿼크, 다운 쿼크, 그 다음 참,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이 2개만 알고요. 렙톤은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뮤온, 타온,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나머지 3개가 전하를 띠지 않은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온 중성미자,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것만 딱 대표적으로 요렇게 얘들이 형성됩니다. 온도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얘가 만들어져요. 양성자가 두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거든. 알겠어? 요들은 요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 기본 입자가 모여서 얘가 되는 거 말고,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쿼크? 이거 뭔 소리야? 쿼크가 만나서 돼요. 실제로 양성자는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2개로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자, 업 쿼크는 전기장에서 상대값 이만큼을 갖고 있어요. 다운 쿼크는 이만큼을 갖고 있고요. 합쳐봐요. 얼마 나와요? 이거 나오죠. 그죠? 얘는 얼마 나와요? 창피한데.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0.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나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둘. 이런 식으로 얘가 만들어진다. 알았니? 그래서 얘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들아, 이게 누구야? 수소지. 수소는 얘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거든. 얘 양성자 몇 개 있어? 1개 있지. 전자는
한 개. 맞지? 중성자. 없다고.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이렇게 생겼어. 이해 가니? 그러면 잘 봐. 얘는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전자가 도망갔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애인데 전자만 움직임이 가능하거든? 얘가 도망갔어. 이런 애인데 마이너스 도망갔다고. 그럼 무슨 전을 뗄까? 둘이 같이 있어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도망갔다니까? 무슨 전화 뗄 거야? 양전화. 플러스 얼마? 1을 띄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원자지만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 전자 몇 개 있어? 한 개? 야, 양성자 몇 개 있냐, 얘? 전자가 몇 개 있어야 플러스 1을 띨까? 두 개? 야, 지금 구분속하고 있는 거 알지? 원자는 잘 봐. 양성자가 몇 개 있어, 양성자가? 예, 1번이지. 하나 있어. 맞지? 전자는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그래서 둘이 더해서 전기적으로 뭐야? 중성이야. 이거 이해가? 그런데 얘는 전자가 이게 도망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 전자 몇 개 있냐고. 몇 개? 없다고, 전자. 그럼 누구만 있냐고. 양. 양성자 하나만 있지? 이걸 요렇게 알아들으라고. 수소의 원자 핵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양성자 하나가 딱 생기면서 수소 원자 핵이 생긴 거야. 그냥. 알았니? 자, 여기서 얘들이 생길 때도 좋은 현상이 하나 있네. 왜 빅뱅론이 인정을 받게 됐냐면, 양성자, 중성자도 처음엔 1대1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처음에. 알았어?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어려우면 그냥 흘려들어. 1대1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잖아? 잘 봐. 이 질량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무겁냐? 이 끝자리를 봐. 누가 더 무거운가? 그러니까 중성자가 더 무겁지? 네. 이해가? 중성자가 더 무겁잖아. 그 얘기 이게 된다고. 야, 이 지워 서로. 업코크 다음 코크 중에 누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그렇지. 쟤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적어도. 이해 갔냐? 근데 우리 얘를 몇 대 몇으로 쓴다? 그냥 약 1대1로 쓰는 것 뿐이야. 알았어? 자, 근데 여기서 얘기를 잘 들어봐. 지금 이 정도 되면 고온의 상태거든? 이게 채 3분도 이게 1분도 안 된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게. 1분이 채 안 됐을 때. 아니야. 1초도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거의. 알았어? 우주가 뻥 폭발할 때 1초도 안 된 상태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고온이잖아, 고온. 근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빅뱅이니까. 온도는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우주 온도는. 떨어질 거라고, 계속. 지금 얘들은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했을 거라고. 자, 이런 거야. 양성자가 중성자도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 되기도 하는데 누가 질량이 크다고 했지? 중성자가.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걸 그 전까지 이 설명을 못 했다고. 근데 누가? 1900년대 초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란 말을 해. 그때 니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공식이 나와. E는 mc제곱. 빛이 질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할 수도 있고 질량은 빛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 어려운 건 아니고, 얘들아, 태양이
지구랑 거의 같은 연도까지 얘가 지금 나이를 먹었거든? 한 49억 년이야.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 그런 거 우리는 별이라 부른다, 별. 자, 태양은 애초 처음 태양보다 지금 태양 누가 더 무거울까? 이걸 배웠다면, E는 mc제곱을 배웠다면. 걔가 뿜어내는 빛이 질량이라고 얘들아. 그럼 49억만 년 동안 얘가 뿜어냈을 거 아니야. 그럼 애초에 태양과 지금 태양 누가 질량이 더 클까? 처음 태양이 클 거야.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었다니까,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봐라. 에너지가 들어가야 중성자로 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갈 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거든? 질량이 줄어야 되니까. 근데 온도가 자꾸 어떻게 됐다고 했어?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응만 일어나는 거야. 이 반응은 잘 안 일어나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양성자가 많아지게 돼, 점점점. 그걸 과학자들이 예견한다니까, 우주 빅뱅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자연계를 우주에서 오는 별빛을 연구해봐라. 이 비율이 나올 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7대1이라는 비율을 꺼집어내. 양성자, 중성자가 7대1이다. 이 우주 빅뱅이 증거가 되거든. 차츰 보여줄게. 지금 온도가 떨어져서 얘들이 처음엔 1대1이지만 나중엔 몇으로 변한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는 가기가 어렵고 중성이 양성자로 가기가 쉬워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져. 헬륨의 원자 핵. 헬륨이 얘다. 원자 핵이니까 얘는 이게 무슨 뜻이야? 전자는 없다는 얘기야. 잘 봐. 이거 없으면 얘들은 뭐가 될까? 양성자 둘, 전자 둘, 중성자 둘이야. 맞아? 그런데 이거 있다는 얘기는 전자는 없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야? 전자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왜 자꾸 여기에는 전자가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전자는 아직도 이 정도 온도면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분명 봐라.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를 당기겠지. 그 당기는 전기력을 이긴다는 거야, 지금. 얘들아, 우주에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들끼리 뭉치는 강한 핵력도 생기고, 양성자 전자가 서로 당기는 전기력도 생기는데, 지금의 온도가 이 전기력보다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지. 막 돌아다니는 거지, 전자는. 그러니까 당연히 헬륨 원자핵만 만들어진 것도 그거야.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뭉쳐 있는 거야, 핵끼리. 그래서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었어. 그럼 지금 어떤 원소의 원자핵이 두 종류가 만들어졌던 거 알겠지? 처음에 누구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수소. 그 다음에 누구? 헬륨.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난 시간이 흘러, 얘들아. 여기까지는 3분이야, 딱 3분. 근데 38만 년이 지난 후에 이 전자가 잡혀와. 그래서 비로소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였는데 이때 가면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알았어요? 여기까지 우주 초기의 원소들은 이렇게 생성됐다라고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거 말고도, 수소, 헬륨 말고도 뭐야? 엄청나게 무거운 원소들이 많지? 자, 이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건 이게 끝이야. 그러다가 별이라는 게 등장해서 걔가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해. 별의 진화에서 그건 배우는 거야. 지금 얘기는 그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입자의 종류에서 기본 입자라는 게 있지. 그게 쿼크와 렙톤을 말해. 격입자. 각각 6개씩. 대표적인 걸로 업쿼크, 다음 쿼크 정도만 알고 있어라. 걔들이 뭐를 만드는 주 쿼크야?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주 쿼크야. 알았지? 필기 잘 해놓고 책에 없는 내용들을 써놓고 잘 공부해놔야 돼. 학교 선생님들은 다 말할 거라고 분명히. 그리고선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그 핵의 발달사를 보면 양성자가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 핵이 먼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얘들 핵융합이라고 하거든. 서로 막 충돌을 통해서 막 융합이 돼요. 그래서 헬륨 원자 핵까지만 만들어져. 물론 3번 리튬도 만들어졌대. 한 7짜리도. 근데 무거우면 불안정한 거지. 다시 돌아와. 아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돌아가듯이
무거운 애들이 다시 원래 작은 원자핵을 갖는 애들로 분해가 돼버린 거야. 핵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헬륨까지가 만들어진 것이 증명이 된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우주에서의 원소의 생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 생성 과정. 알았니? 생성 과정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스님이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했어. 우주가 폭발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밀도가 준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거든. 부피가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야. 근데 부피가 커질 때 얘가 꼭 따라온다고. 우주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양성자, 중성자도 1대1로 딱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꾸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반응만 일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후기에는 양성자가 더 많고 중성자가 적은, 이렇게 따지면 봐. 이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것들이 융합돼서 만든 게 헬륨의 원자핵일 거 아니겠냐? 수소가 많을까 헬륨이 많을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수소가 많다고. 알았어?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질량수가 3대 1일 거야 라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 빅뱅 우주론 과학자들이. 그 나중에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3대 1인 거야. 그런 거라고, 이론 자체가 애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잘 봐요. 저기서 몇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진다고? 38만 년이야. 그럼 저 정도 때까지는 잘 봐. 전자들이 지 멋대로 움직였던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E는 mc제곱 때문에 전자는 빛이 되고 빛은 전자가 되는 거지. 그럼 빛이 쭉 이동을 못 하는 거야. 왜? 가다가 전자가 만나갖고 전자로 변하기도 하고 다시 전자가 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주 폭발하고 38만 년까지를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 빛이 번쩍번쩍번쩍 존재하기만 한 거지. 그냥 빛이 없다고도 보거든. 그냥 어두운 우주라고 해. 그러다가 빛을 막는 전자들이 다 원자핵에 잡혀 들어가잖아. 38만 년일 때 빛이 직진을 하게 돼. 알았어? 빛을 막을 것이 없다는 얘기야, 우주에. 그래서 걔들이 쭉 직진. 그래서 투명한 우주, 밝은 우주라고 그래. 38만 년 후를. 그럼 그 빛은 138억이나 된 지금에도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 거야, 우주를.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할 거고, 그 빛의 온도는 약 2.7 켈빈 온도일 것이며, 이것은 우주 배경 복사라 불리우는 라디에이션이다 라고 1945년에 프리드만이 얘기하고 끝났어. 그러면 우주 빅뱅론이 점점 사실화되니까 그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스탠포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저 38만 년 후에 직진된 빛을 찾기 위해서. 못 찾았지. 그러다가 벨 회사에 다니는 수리공 둘이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죠. 또 발견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타임지에 한 달 있다가 노벨상 받고 타임지에서 표지 모델로 등장하고 그때 알았어요. 자기들이 뭐 발견했는지. 저 이론이 그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그림 막 쭉 그려놓은 거 있죠? 그 그림 그려놓은 것 중에 여러분 원자 생성이 맨 마지막이죠. 맨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 이후에 우주는 투명한 우주가 된 거예요. 그전엔 불투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38만 년이 돼서 원자 핵이 전자를 딱 잡아들이는 순간 우주는 배경 복사로 쫙 퍼지게 됐다고. 빛이 직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박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누구요? 쿼크, 전자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쿼크들을 뭐라 부른다? 그냥 쿼크라 부르죠. 업쿼크, 다운쿼크, 참쿼크, 탑, 스트레인지, 바텀 뭐 이런 말 써요. 6개를. 근데 우리는 업과 다운만 보고 그 다음 렙톤도 전자, 뮤온, 타우온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자 중성미자도 있고 뮤온 중성미자도 있고 애들 중성미자가 있는데 필요 없다. 전자만 봐둬라. 알았죠? 이런 기본 입자들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쿼크 둘이 만나는 거죠. 업과 다운이 만나서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중성자를 만들게 돼요. 근데 중성자가 약간 더 무거운 거지. 우주는 계속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성자가 자꾸 양성자로 회귀를 해요. 그래서 개수는 양성자 수가 훨씬 많고 그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것 동시에 수소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나아요. 알았어요? 그리고선
이 양성자, 중성자가 충돌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까지가? 헬륨 4짜리까지 가는 거야. 헬륨 4짜리까지. 질량수가. 물론 7도 있고, 뭐 10도 있었대요. 그런데 무거워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분열이 돼가지고. 너무 고온이니까. 그리고선 38만 년 동안 거의 밍숭맹숭 아무 일도 없다가 전자들이 드디어 핵에 끌려가죠.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도 존재했던 전기력이 있어요. 전기력. 플러스가 마이너스 당기는 전기력이 있었는데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자들이 그 통제력에 벗어나 있던 거야. 근데 38만 년이 되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떨어지잖아. 알겠어요? 그 38만 년일 때 거의 온도가 3000 켈빈 온도가 됩니다. 요 온도도 외워놓으세요. 이 3000 켈빈 온도인데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지금 지구에 도달하는 저 배경복사, 저때 출발한 우주 빅뱅 후 38만 년에 출발한 그 빛이 지금 지구에 도달하면 2.7 켈빈, 다시 말하면 약 3 켈빈 온도 돼요. 1000분의 1로 준 거죠. 이게 우주가 팽창을 하고 온도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순서대로 말한다면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 입자들의 발견이에요. 순서.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론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어떤 이론이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처음엔 1대1로 만들었는데 왜 7대1이 되는지. 왜? 온도가 떨어져서요. 또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 왜 원자가 되는지. 온도가 떨어져서요. 지금 온도가 떨어진다는 표현 자체가 우주 빅뱅의 증거라고 하더라.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온도가 떨어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과학자들이. 영국 천문학의 도전이죠. 영국은 지금도 아직도 정상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을 안 굽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알았네. 원자는 어떻게 해서, 원자핵은 어떻게 해서 전자를 당겼냐고, 전기력으로. 근데 그 전기력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온도가 떨어지면서 전자 하나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서 끌려 들어가게 된 거야. 덕분에 빛은 직진을 하게 되고 투명한 우주의 출발은 38만 년 후다. 이게 다 누구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주 빅뱅론. 그 얘기가 24쪽까지 써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방금 전에 한 거 정리해 볼 테니까 잘 봐. 이게 이론이야, 이게 이론. 우주가 빅뱅으로 생성이 되었다라는 이론은 우주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었다? 커진다. 하지만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됐고? 보존될 것이고 에너지도 보존될 것이다. 대신 에너지는 쓸모있는 에너지에서 쓸모없는 에너지로 점점 변한다. 그 증거로 온도가 하강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라고. 알았지? 우주의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누가 만들어진다?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그들이 다시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고 이전에 수소 원자핵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게 몇만 년이라고? 38만 년. 온도는 몇 켈빈 온도라고? 3000. 이렇게. 됐지? 이런 내용이야, 지금 내용이. 근데 이걸 이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시도한 과학자가 허블인데, 이 사람은 어떤 걸로 이거를 증명을 했냐면, 두 번째 우리 페이지에 만나는 거야. 스펙트럼.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의, 우주의 원소 분포를 지금부터 배우는데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 이건 이제 분광학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걸.
이제 이 속에는 뭐 우리가 도플러 효과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그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안 써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먼저 우리가 우주로 직접 나가지 않으면서도 과연 우주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느냐를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분광학의 발전이야. 과학자들이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 빨리 놀아 볼까 뭐 이런 거. 빨간색 리튬, 노란색 나트륨 이러고 외우잖아 니들. 그게 무슨 색이야? 불꽃 반응색이었지. 그렇게 모든 원소들은 빛을 내는데 우리 눈에 확인되는 건 무슨 선이고 가시광선이고 그 외에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 그리고 단순한 가장 질량이 작은 수소에도 엄청나게 많은 선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게 분광학이야. 그 선 스펙트럼은 다 누가 만들어낸 거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원작 구조 중에 입자 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가 누구야? 전자. 그래, 걔가 만들어낸 거야.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빛이 찍힌 것이 선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만들어낸 그 에너지 흡수한 것이 바로 그게 흡수 스펙트럼인데, 그들의 위치며 굵기는 동일해. 알았어? 그 차이가 뭔지 보는 거야.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혹은 방출하고 원자들마다 전자를 다 갖고 있고 그 전자들마다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며 영역이 서로 다 달라. 알겠냐? 그건 마치 인간의 지문이 다 다른 거랑 똑같아. 니들 이제 아직 주민등록증 안 만들었죠? 만들면 10손가락을 다 찍습니다. 정보에 저장을 해놓은 거야. 범죄가 있죠? 컴퓨터가 찾아요. 찍, 이놈이네? 뭐 이러면서. 헐, 걸렸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희가 범죄 저지르면 못 찾아요? 저희 지금 맞아요. 안 돼요. 예. 헐. 근데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의 뭐, 제가 막 침 흘리는 거 나오고, 이렇게, 너 며칠 침 흘리, 어떻게 그랬어요? 여기, 잡혀놓은 거죠. 그, 니들은 다 범죄를 저질러 다 걸려요. 중국인이 아닌 이상. 자, 먼저, 여러분,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뭘 알았다? 원소들을 알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우주의 원소 분포를 어떻게 관측을 했느냐? 첫 번째, 스펙트럼을 했다. 사실 스펙트럼이라는 건요, 분광기를 통해, 그러니까 분광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라고 할까? 빛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빛이 원래 그 백색 외선이거든요. 모든 빛이 그 안에 다 모여 있는데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는 무조건 분광기예요. 알았어요? 옛날에 가장 뉴턴이 최초로 발견한 분광기가 프리즘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뉴턴이 처음에 무지개를 발견했거든요. 빛을 굴절시켜서. 그래서 빛은 원래 여러 개의 입자들이 뭉쳐 있는 거 아니냐. 빛의 입자성을 최초로 주장했죠, 그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스펙트럼은 분광기를 통해 분석해낸 자료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빛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쭉 있는 게 있고 잘려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스펙트럼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연속 스펙트럼이 누구냐면 무지개거든요, 여러분. 무지개. 불연속 스펙트럼은 우리가 보통 얘를 선 스펙트럼이라 말하는데
얘들은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요.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 거야. 알겠니? 얘는 선으로 나타내고 무지개는 연속해서 나와. 누가 아날로그 형이냐? 아날로그가 누구냐? 그렇지. 실선을 그은 게 아날로그였잖아. 그럼 점선으로 그린 애는 디지털이었지. 이게 디지털 형태라고. 알았냐? 야, 무지개는 구분이 안 되잖아. 연속적으로 나오잖아. 빨주노 쪽 파란보가 쫙. 비 오는 날 못 봤어? 비 딱 끝 개하고 이렇게 뜨는 거? 근데 얘는 눈으로 보인다니까? 알았니? 자, 내가 보여줄게. 어떤 거냐면, 방출과 흡수는 빛의 종류, 얘들이 적은 애들이야. 예를 들어서 무지개는 데이터가 많은 거고 적은 애들이라고. 자, 수소 하나만 방출 스펙트럼을 찍어냈다. 혹은 리튬 하나만 찍어냈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모든 원소들을 자료를 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저장해도 돼. 왜? 이런 원리야. 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들어봐. 전자가 이런 애야. 못 도망가게 누가 잡고 있어? 핵이 잡고 있단 말이야. 양성자가.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지만 헬륨 이상부터는 전자들이 2개 이상이야. 핵이 못 도망가게 잡아. 니네 집 못 나가게 엄마가 잡지. 아빠가 잡잖아. 그런데도 나가는 애는 뭘 들고 나가니? 그쵸. 그럼 우리는 두자로 뭐라고 그래? 잘했어. 가출이야, 가출. 자, 걔가 돈을 다 쓰면 어떠냐? 집에 들어오죠. 이 돈이 에너지야. 전자는 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에너지를 갖고 나가. 근데 그 갖고 나가는 돈이 원자들마다,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들마다 고유해.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전자는 말이다. 핵으로부터 벗어난다, 들어온다, 이게 없고 그 원자 내부에서도 에너지를 받으면 탁탁 튀어 올라가는 게 규칙적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한꺼번에 핵을 벗어나는데 엄청난 에너지 쓰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조그만 에너지를 받아도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방출하고 내려오고 또 요만큼 갔다가 방출. 그게 고유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주장한 과학자가 보호야. 너희들이 나중에 가운데 점 찍고 원 그리고 이거 해봤지, 솔직히. 보호 원자 모형 해봤잖아. 중심에 핵 찍고 이렇게 원 그리는 거 해봤지. 원이 2개가 몇 줄기야? 머리가 있으면 대답하겠지. 당연하지. 원이 3개면 몇 줄기야? 이걸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고 거기다 점까지 찍어봤지. 이 전자들이 놀고 있는 그 에너지 띠가 다 있어, 고유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 봐라. 가장 안쪽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 100을 받아갖고 그 다음 껍질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딱 100만큼의 에너지만 흡수해서 거길 가. 그럼 99의 에너지를 주면 얘는 반응도 안 해. 웃기는 건 101도 반응을 안 해. 100만 반응해. 딱 100만. 그 전자가 움직이는 게 규칙성이 있는 거야. 모든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자들이 그렇게 독특해. 그러니까 얘가 얘네 집 아들인 걸 아는 건 얘는 딱 1300원이면 가출을 하는 애야. 1301원도 안 해. 1299원도 안 해. 1300원이면 딱 가출해, 얘가.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뭔 줄 알아? 얘는 1300원 있으면 현관문까진 가. 에이, 가지 마야지. 그럼 다시 1300원 놓고 들어와, 집안으로. 그러다가 2000원 정도 되면 현관문을 열고 저기 대문 앞까지 가. 에이, 나가지 말아야지. 2000원을 다시 방출하고 다시 들어와. 2500원이면 문을 열고 나가. 가출. 그게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해도 선이 얼마나 많이 지키겠냐고. 전자가 하나라도.
수소는 전자가 하나지만 선이 엄청 많다니까? 그건 뭐냐?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허용 범위가 되게 많다는 얘기야. 대신 그 에너지만 받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와. 알겠어요? 자, 봐봐요, 이제.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딱, 분광기로 표시하면 떨어지는 건데, 자, 봐봐요. 이런 원리예요. 빨주노초 파란부가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알았니? 요거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 여기를 이해하려면 이게 알아야 되거든. 봐봐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무슨 선 영역이라고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래요. 빨주노초 파란부를. 얘가 이겁니다. 질문.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미터죠? 밀리, 마이크로, 그 다음인데. 뭐죠? 9. 그렇지! 인제 됐구만, 이 새끼.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저게. 알겠어요? 얘가 이 정도 돼요. 약 410인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읽어요? 람다라고 해요. 람다. 뭐냐고도 돼요. 설리, 미지럼, 중수입니다. 이거 한자 아니다. 람다야. 파장인데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주기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 얘들아. 물론 너희들이 주기함수를 볼 이유는 삼각함수에서 볼 수 있어. 삼각비에서 볼 수 있다고. 아직 너희들이 접근하지 않은 수학이야. 근데 주기운동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규칙적인 행동,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주기운동이잖아. 그래서 봐. 너희들 잘 봐라. 내가 진자 운동을 한다. 긴 줄에다가 양동이를 달고 모래를 넣어. 그리고 들어서 놓으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구멍을 냈어, 내가. 그럼 모래가 제자리에 쏟아지겠지, 이렇게. 일자로. 근데 여기 컨테이너 벨트가 쑥 움직여봐. 어떤 그래프가 그릴지 머릿속에 상상이 돼? 다시.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선을 긋겠어? 일직선을 긋겠지? 근데 이 칠판이 싹 움직여봐.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알겠어? 이게 나와, 이게, 얘들아. 이게 파동함수야. 주기함수고. 한 주기를 뭐로 잡는 줄 아니?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면 여기 왼발 잡아봐. 여기 무슨 발? 오른발. 여기 왼발, 오른발. 여기까지가 한 주기야. 자가 하고 싶으면 잘 봐봐. 잘 들어, 이제. 자기 판에 뭐 나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도 너는 뭐 누구든 해당되겠네, 니네만. 네 마음에 안 드니까. 자, 걔 뺨에, 왼쪽 뺨에 손을 딱 얹어. 따뜻하지? 그리고 싹 손을 빼. 이게 진폭이다, 얘들아. 이게 진폭이야. 요거. 기준점부터 길이. 손을 싹 빼. 그리고 때리는 거야. 톡! 이게 한 번이야. 쫙! 오른뺨 때려서 캐. 왼뺨. 왼병, 쫙! 오른병. 이게 달라, 위상이. 왼뺨, 오른뺨. 이게 한 번이야. 알았냐? 그때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잘 봐. 탕, 탕. 이렇게 쳤는데 내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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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좁아지겠지? 봐. 탕, 탕 때리는 보단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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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얘가 많이 때리겠지? 그럼 왼발, 오른발 거리가 어떠냐? 짧지? 짧은 애가 센 거야. 파장이 짧은 애가 센 거라고. 알았니? 거기까지만 기억해. 뭐 진동수까지 몰라도 돼. 잘 봐.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때리는 게 아파? 이렇게 때리는 게 아프지, 그지? 그거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센 거라고. 보라색, 빨간색 중에 누가 에너지가 센 거야? 빨간색. 아, 보라색.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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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단. 사천인 줄 알았어. 쭈쭈쭈. 야, 하나 죽였어. 자꾸 대답을 못할수록 저 인간은 목이 틀어져서 집에 가요. 왜? 농담이야. 왜? 예배해야지.
다음 기회는 너야. 그 다음은 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다시 보세요. 파장이 짧다는 건 에너지가 센 거예요. 이쪽으로 할수록 뭐라고요? 이렇게 알자고요. 자, 보라색이 한자로 무슨 색이에요? 자색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자줏빛. 빨간색은 무슨 색이에요? 오, 멋있어요. 적색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죠? 적색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적색 옆에 있는 선이 무슨 선일까요? 적색 위에 있는 선. 저기에서? 맞아요. 그럼 자색 위에 있는 선은? 좌회서? 자, 어떤 거 맞으면 얼굴 타요? 좌회서? 가을 맞아요. 걔가 에너지가 세다고요. 보라색 옆에 있는 선. 알겠습니까? 그래서 UV 차단 크림, 올리브영에서 많이 사잖아. 사지도 않겠죠? 남자는 뭐 구릿빛 같은 얼굴 안 먹혀요, 요즘에. 그죠? 하얘야 되고, 그지? 선이 얇아야 되고, 웃을 때 살인 미소가 띄어야 되고, 안 그래요? 그죠? 남자라면 모름지기 갖고 오세요. 옛날에 하였어요. 애기 때 안 하연 애도 있나? 그지? 다 했지? 아이, 딴 애들보다. 저 애기 때 백설기였어요, 별명이. 저도인데. 눈 만두. 만두가 더 하얘요. 이쁘고. 그래요? 네. 백설기는 푸석해요. 둘이 자화자찬, 덕담, 이런 거죠.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둘이 막, 너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살아요. 여자는, 야, 너 어디 고쳐야 되고 서로 이러지만 남자들은, 뭐 이 정도는 뭐 쓸데없는 자신감.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스펙트럼으로 딱 떨어진 이 방출 스펙트럼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에너지만 와서 딱 찍히는 거예요. 전자가 방출한 에너지만. 그럼 제가 가시광선만 보여드릴게요. 빨주노초 파남보에 선생님이 쫄쫄이 옷을 입고 있어요. 7명이. 알겠어요? 잘 들어요? 자, 출발했는데 막 가다가 노란색 옷을 입은 선생님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네? 나머지 색만 딱 찍힌 거죠? 그럼 노란색 체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검게 보이겠죠?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노란색의 영역이 어딘가 중간에 흡수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실험을 합니다. 또 7명의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했는데 노란색 선생님이 억울하잖아. 아까 넘어졌으니까. 혼자 뛰어나갑니다. 빵! 찍혔어!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걔 혼자 찍히는 거. 알겠어요? 어차피 검은 부분이나 노란색 부분이 어떻겠어요? 위치. 같지요? 그래서 흡수는 저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니까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지나갈 때 돌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그 영역에 맞는 그 전자가 걔를 흡수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아는 거죠. 자, 이걸 알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범죄자, 어떤 놈이 범죄를 저지르나 막 DNA 검사, 이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료가. 알았어요? 저 위에 다 있기 때문에 찾아냈듯이 컴퓨터에는 모든 원자들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런 스펙트럼으로 얘 갖고는 못 찾지만 요거 갖고는 찾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이 요게 다 달라요. 원자들마다 선이.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이것들끼리 합쳐지면 얘가 돼요. 무지개가. 알겠죠? 그러면 우주에 날아오는 빛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만 컴퓨터에 딱 넣으면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고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고를 안다는 거죠. 자, 그것까지 이해했습니다. 다시요. 흡수 스펙트럼은 어디를 통과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찍히는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 뭡니까? 고온의 기체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위치는 동일해요. 숫자랑 위치는.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요. 그건 알겠어. 근데
걔들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거죠.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위치에 선의 굵기가 굵으면 양이 많은 거예요. 그 굵기를 가지고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있겠다를 짐작하면 컴퓨터가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소기체가 선 스펙트럼이 잘 보십시오. 수소를 갖고 찍잖아요. 410, 434, 여긴 뭐, 656, 4, 까먹었슈. 434, 410, 4566 정도 되나? 까먹었다, 파장도. 이 정도 돼. 믿어, 그냥. 얼마지? 476. 자, 색깔이 이렇게 찍혀. 빨간색이 여기 정도 찍히거든. 그리고 여기가 초록색이 없다. 초록색, 알았지? 오. 보라색이 없네. 이렇게 찍혀. 근데 양이 많잖아? 그럼 이렇게 찍혀. 두껍고 선명하게. 이러면 얼만큼 더 많은지 컴퓨터가 분석을 해. 그러니까 뭐냐? 별빛만 갖고도 저 별빛에서 오는 게 누구누구가 있는지. 사실은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안다기보다는 별 주위에 있는 가스들의 값을 알아내는 거야. 왜? 별빛이 반짝이면서 그 기체를 통과할 거 아니야. 뭐 별빛이 오면서 중간에 어떤 기체 덩어리들을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럼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분포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 이걸로 뭘 알아낸 줄 아니? 우주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걸 알아낸 거야. 어디 별빛을 다 조사해도 애들이 3대 1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이걸로. 알았어? 그리고 그걸 양성자, 중성자 수로 분석해 보니까 7대 1이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 일단, 여러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 자,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 당연히 원소 종류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왜? 원소들마다 스펙트럼이 다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양을 알 수 있어요. 질량을 알 수 있다고. 원소들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거야. 그건 뭐 때문에 알 수 있었죠? 스펙트럼 굵기요. 굵으면 양이 많은 거죠.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원소들의 분포를 안 거야. 자, 보세요. 우주 전역에서 방출되는 걸 딱 분석했어. 그래서 결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질량비가. 이걸 알아냈다. 됐지? 이거 우주 빅뱅이 증거였잖아. 두 번째야. 두 번째. 그렇단 말이다. 헬륨은 4짜리야. 그래서 헬륨이 4라고, 질량이. 그럼 얘 몇으로 바뀔까? 12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 3대 1이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헬륨은 니들 알다시피 이거잖아.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2개지? 그럼 요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다고? 중성자가 몇 개 있어? 됐지? 근데 수소는 양성자밖에 없지? 양성자 몇 개야? 이렇게 됐지? 그럼 우주에는 이걸 통해서 우주에는 양성자가 총 몇 개 있어? 중성자가 몇 대 몇이야? 이게 나왔잖아. 7대 1. 여기까지 분석을 한 거야. 이해가서? 하나 더. 잘 봐. 원자핵은 몇 대 몇일까? 수소 원자핵 몇 개라고 해야 돼?
얘 숫자랑 같아. 12개. 헬륨 원자핵은 몇 개야? 한 개지. 저 4짜리가 한 개잖아. 그래서 이 얘기나 이 얘기가 같은 얘기야. 이게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알았어? 이 얘기가 다 같은 얘기라고. 알겠지? 자, 이제 여러분들은 넘겨서 페이지 28쪽에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야. 이 얘기가. 알겠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니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38만 년 후에 발생하잖아. 그것도 뭐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38만 년. 왜 그때부터 빛이 직진을 했다고? 전자가 잡혀 들어갔으니까. 왜 전자가 잡혀 들어간다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지. 우주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핵이 끌려간 거야. 알겠습니까? 페이지 31쪽까지 숙제입니다. 다음 아마 기본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기본도 많겠고. 알겠죠? 수업은 여기까지만.